나중에 일단 막죠. 이건 너무 강하잖아. 여우다, 코타르님을 모시고 가세요. 거짓된 빛을 계속 갈구하겠다면 함께 어둠 속에 잠기도록. 솔린디스 곧 고시드. 조심하세요. 가서 놈들을 찾아내라. 여길 초토화시키는 한이 있어도. 위험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저 자식 대체 뭐야?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의 강함은 상식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나 궁금한 게 있어. 나랑 이네파가 도착했을 때 그 녀석이 이 언니를 쫓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이미 그 상태였어. 맞아. 우리도 이유는 몰라. 상황이 긴박해서 일단 나섰을 뿐이지. 코타르님,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쿠타르, 정보 처리 중. 당신이 바로 서리달 아이가 말하는 달의 신이시군요. 이 언니가 달의 신이라고? 어쩐지 노드크라이의 신상이랑 닮았다 했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달을 믿고 또 다양한 이유로 달을 싫어해.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에게서 아주 강한 적이가 느껴졌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달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까? 코타르님,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여행자님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도우셨으니 그때의 보복일 수도 있죠. 아니면 쿠타르님이 가진 달의 힘을 노린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곳이 다시 발각될 확률은 100%에 수렴합니다. 대책이라 어떡하지? 그런 놈과 맞설 방법 따위 떠오르지 않는다고!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어. 저 괴물도 티바트 끝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노드크라이만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런 말 못하겠어! 야우다, 너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모두한테 겁쟁이가 되자고 할 셈이야? 도망치자. 뭐? 왜 그렇게 놀라?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걸. 그건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달 사냥꾼을 유인할게. 그동안 너희는 떠나. 잠깐만! 그 말은 네가 미끼가 되겠다는 거야? 당연한 결론 아닌가? 달 사냥꾼의 타깃은 나니까 너희가 위험을 뛰어들 필요는 없어. 늑대는 오직 달을 보고 올 때만 주변에 신경 쓰지 않게 돼. 왜 그래, 라오마? 서리달 아이는
이제 신이 없는 세월을 헤쳐나갈 줄 알아. 굳이 날 필요로 하지 않지. 여긴 내 집이 아니니 날 붙잡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기껏 알게 됐는데 훌쩍 가버리게 둘 줄 알아? 게다가 방금은 내 목숨까지 구해줬다고. 이런 사람을 두고 도망치면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거야. 당신은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평소 이런 걸 따지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맞겠죠. 또한 달 사냥꾼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쿠타르님이 희생하셔도 그가 멈추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쿠타르님, 서리다라이를 떠나신 이유는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거래로 여겼다죠. 멋대로 소원을 빌고 쓸모없는 공양품을 안겨주고는 탐욕스럽게 신의 기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저였어도 똑같이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은 많은 걸 바꾸고 사람들은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배우죠. 지금의 문제는 서리다라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것의 본질은 여전히 거래죠. 저는 당신이 서리다라이의 가족으로서 머무르길 바라요. 당신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이 또한 달빛의 인도일 거예요. 고마워 라우마. 그렇지만 내 힘은 너무 약해져 버려서 너희를 도울 수가 없어. 알겠어. 너희 말대로 할게. 저희는 2번이나 당신의 도움으로 아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그건 달의 신의 권능인가요? 많은 힘이 드는 능력이지. 이번에도 간신히 이동한 거라 당분간은 다시 못 써. 내 힘은 천천히 말라가는 호수와 같아. 세계의 배척 아래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 이제 곧 말라붙을 거야. 세계의 배척이라니 무슨 뜻이죠? 아득한 옛날에 태어난 새 달인 지금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계가 내 힘을 서서히 빼앗아 갔어. 달들끼리도 차이는 존재해. 서리달의 신인 나는 다른 2달의 권능을 다룰 수 없어. 그래도 달빛은 한데 섞이고 서로를 비출 수 있지. 우리의 손끝이 맞닿을 때 나는 달의 정수로부터 힘을 빌려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 다만 이런 회복 방식은 속도에 한계가 있지. 만약 광란의 사냥이야! 벌써 여길 찾아내다니! 얘기는 나중에 하고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저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광란의 사냥이 있습니다. 아마 정찰병이겠죠. 달 사냥꾼이 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얼른 해치우고 여길 떠나자! 곤란한 상황인가? 너는 누구야? 바르카 아저씨! 암스바르트니르 호수에서 돌아온 거야? 네가 바로 바르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소개는 나중에 하지. 따라와. 일단 이 거지 같은 곳부터 벗어나자고. 내가 은밀하고 안전한 곳을 알아. 설마 거기 말하는 거야? 그래, 어서 서둘러. 많은 일이 있었군. 다들 고생 많았다. 서리달 아이가 섬기는 쿠타르는 우인단 집행관이고 노드크라이의 광란의 사냥은 5대 죄인 중 하나인 달 사냥꾼이라. 정보량이 너무 커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 죄송해요, 바르카 씨. 저희와 함께 광란의 사냥을 제거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걸 막아주셨는데 떠나셨을 때 이런 일이 터져버려서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됐어. 사과하지 않아도 돼. 인생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야.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는 것처럼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리고 놀랍지도 않군. 광란의 사냥을 수차례 토벌하긴 했지만 그건 시간만 끈 것일 뿐 완전히 불이 뽑은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으니 운명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변수? 우릴 말하는 거야? 너희 말고 누구겠어? 녀석의 부활이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끝없이 밀려드는 광란의 사냥보단 집념 덩어리인 달 사냥꾼이 빈틈을 털어내기 쉬울 테니까. 다만 아이노가 얘기하던 중에 플린스가 덧붙인 정보가 조금 신경 쓰여. 신비한 도움의 손길 말씀이신가요? 그래, 네 말대로라면 중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희시섬을 위해 달의 힘 광선까지 막아줬다는 건데, 그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콜롬비나 양도 짚히는 게 없다고 하고. 자료 얘기는 나도 처음 들어. 그 자료들의 이름을 알려줄래? 광란의 사냥 현상 기록표, 노드크라이 등지기 업무 일지, 달의 힘 관측 기록표. 역시 모르겠어. 이쪽 단서는 막혔나? 그 신비한 도움의 손길이 지금까지처럼 필요할 때 힘써주길 바라는 수밖에. 물론 지금은 그게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우리끼리 위기를 해결해야 돼. 그래도 덕분에 다른 의문이 풀렸군. 얼마 전 내가 단원을 이끌고 호수에 간 건 거기에 광란의 사냥에 근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눈속임이더군. 누구 작품인진 몰라도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 내 주의가 팔린 틈에 달 사냥꾼이 부활했으니까 말이야. 녀석은 부활 전부터 온갖 음모를 꾸몄던 듯하니 녀석이 날 유인한 장본인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달 사냥꾼 혼자 이 정도까지 일을 벌일 수 있나? 달의 소녀, 달 사냥꾼, 노드크라이.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고. 저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단장 아저씨,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당장 생각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차례대로 얘기하지. 우선 달 사냥꾼을 제압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면 모든 게 소용없어져. 노드크라이의 핵심 전력은 여기 다 모인 셈이지만 우리의 힘을 전부 합쳐도 지금의 달 사냥꾼에게 맞서기는 역부족이지. 게다가 녀석은 지금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 만약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는다면? 무슨 뜻이지?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하늘에는 한때 세 개의 달이 있었어. 가장 큰 영원달, 가장 밝은 서리달, 그리고 가장 신비한 무지개달. 당시 세 달의 신은 강력한 힘을 관장하며 세계의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해. 지금 서리달의 힘을 관장하는 사람은 나야. 그리고 영원달의 정수도 여행자의 몸속에 있지. 네? 설마... 무지개 달만 남았군요. 무지개 달의 정수를 찾아내면 난 힘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 조석을 일으키고 만물을 비춘다는 세대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행 가능성 존재. 다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개 달의 정수를 어떻게 찾죠?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근데 오인단의 실험 설계국에 가야 해. 실험 설계국? 설마 산드로네를 찾아가려고? 응, 산드로네를 만나러 갈 거야. 실험 설계국은 여기서 아주 멀죠. 발각될 위험이 높으니 혼자는 안 됩니다. 콜롬비나님, 그리고 너희까지? 너희는 달의 힘 실험 설계국에 뭐하러 왔지? 최근에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만 제발로 찾아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 우리가 겁낼 줄 알고?
충돌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산드로네를 만나러 왔을 뿐이야.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당신은 우인단에서 무단 탈주해 아직 지명수배 상태십니다. 과거 동료였던 전과 눈앞의 위기를 봐서 이를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실험 설계국에 들어가시는 건 용납해드리기가... 하지만 두 번 말해야 하니? 아닙니다. 산드로네님. 오늘은 산드로네의 기분이 좋은가 보네. 기체를 정비하는 날인가 봐. 또 너희구나.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미리 말해두는데? 콜롬비나, 우린 이제 동료가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 의무는 없어. 아주 간단한 일인걸?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너희를 들여보낸 건 사무실에 앉아있는 지루한 시간을 때우면서 호기심을 충족하려고야. 내 계산식은 아직 너희를 위해 나까지 희생할 정도로 엉망이진 않다고. 아를레키노를 만나고 싶어. 뭐? 하인 아를레키노 말이야? 응, 아를레키노. 지금 노드크라이에 있어? 없어. 실험 설계국이 완공된 후에 풀치넬라와 판탈로네를 따라 먼저 돌아갔거든. 지금 노드크라이에는 나랑... 아니, 만나려는 이유는 뭔데? 현재 달 사냥꾼의 목표는 나야. 그자에게 맞서려면 잃어버린 달을 다시 그려야 해. 안 돼? 말 안 해도 알아. 저번에는 놈과 승부를 내기도 전에 누구에 의해 이상한 정원으로 옮겨졌잖아. 너희 요즘도 티타임을 가지니? 티타임? 아, 그야 물론. 네가 없어서 우리가 차 마실 기분조차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최근에 얼마나 북적였는지 몰라. 나랑 아를레키노가 있는 자리에 눈치 없고 무례한 손님 몇 명이 껴서 자꾸 네 행방을 묻더라. 아주 환상적이었어. 그 사람들한텐 제일 맛없는 차리 내줬겠네. 내가 네 기분을 망쳤던 그때처럼.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티타임의 멤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처음엔 로잘린, 지금은 너까지. 이젠 날 웃겨줄 사람이 없어. 몇백 년을 살면서 곡물인 허브티만 마셔본 신 같은 건 어디서도 못 만난다고. 매번 나한테 다른 차를 준비해준 건 그냥 내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어? 맞아. 아니면 왜겠어? 그건 내 지루한 일상의 드문 여흥거리였다고. 참, 예전엔 카피타노가 가끔 타르탈리아를 데려오기도 했지. 아마 다시는 못 보겠지만. 그래, 간만에 모일 때도 됐네. 블로니아? 페브로니아를 시켜서 아를레키노에게 전해. 티타임 시간이 됐다고. 내 말도 같이 전해줘. 내 몸은 두 개의 달의 정수를 수용할 수 없으니 하나는 너에게 맡길게. 누가 널 초대해준대? 내 차를 그렇게 그리워할 거면 애초에 우인단을 떠나지 말았어야지. 여왕 폐하의 비호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대놓고 널 적대할 놈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비호를 위해선 나도 많은 걸 바쳐야 해.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거래야. 난 지쳤어. 그 위대한 계획들도 싫고 그들이 내 힘을 거듭 요구하는 것도 싫어. 그건 아주 오래전 달의 신으로 여겨지던 때를 떠올리게 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 속에 담긴 탐욕은 변함이 없어. 네가 떠나는 건 예상 범위 아니었어. 넌 나랑 다르게 우인단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왕 폐하가 너한테 베푼 은혜는 걷어주고 보호해준 게 다지만 우인단은 너에게 너무 많은 힘을 요구했어. 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넘어섰지. 그래서 네가 왜 떠났는지는 이해해. 널 잡아오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흥미없어. 하지만 이런 녀석들과 계속 어울리고 다니면 다음에 만날 때 우리는 적이 될지도 몰라. 그럼 우린 이제 가볼까? 글쎄. 너희를 순순히 보내기 싫은 사람이 있나 본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산드로네님! 광란의 사냥이 그 마물들이 실험 설계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초대도 없이 티타임에 참석하려는 녀석이 또 있네. 다 철수시켜. 여긴 내가 맞지. 뭐? 지금 널 혼자 두고 가란 소리야? 너의 앞가림도 힘들면서 날 걱정할 여유가 있나 봐? 가. 저번엔 플로니아랑 그 자식의 전투를 방해받아 버렸지만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실험 설계국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었어. 남아서 구경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 할 거야. 무기 시스템의 보호 대상에 너희는 없거든. 언제부터 우리가 걱정하는 사이가 됐지? 괜한 발목 잡지 말고 갈 거면 빨리 가. 2층에 실험 설계국 뒤쪽 들판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어. 계속 쳐다봐도 티타임 초대장은 안 줄 거야, 콜롬비나. 알아. 그래도 고마워, 산드로네. 이래서 저런 녀석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글거리는 말만 배워가지고. 이틀이나 이 부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이 녀석들 진짜 끈질기네. 들키진 않았지만 녀석들이 이쪽을 계속 순찰하는 탓에 돌아갈 길이 완전 막혀버렸다고. 할 수 있겠어?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바로 달사냥꾼한테 소식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금방 나타날 거고. 알겠어. 그럼 쉿. 여기에도 이렇게 많을 줄이야. 불. 불?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불이야! 산드론의 말대로 많이 약해졌군. 옛날에 너였으면 이런 벌레 따위가 길을 막지 못했을 텐데. 여왕 폐하를 위한 일을 하다가 대부분의 힘을 잃었다곤 들었다만 자유의 대가는 무거운 법이지. 안 그래? 너는 하인 아를레키노 왔구나. 오랜만이다, 콜롬비나. 그리고 벽난로의 집에 귀한 손님들. 오랜만이야, 아를레키노.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군.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플린스 쪽은 네페르도 없고. 아, 나만 먼저 돌아왔어. 플린스는 아이노랑 이네파를 도와서 시간을 벌기 위한 미끼 기계를 설치하고 있고, 네페르 사장은 보스는 뒷정리 중이야. 수집한 극비 정보를 가지고 먼저 가랬어. 그렇군.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쪽은 너희가 데려온 조력자인가? 만나서 반갑군. 난 부탁을 받고 도우러 온 콜롬비나의 티타임 친구다. 아를레키노라고 부르도록. 이상하다. 저 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아까 보스가 보여준 달사냥꾼의 기억에서! 아를레키노라. 우인단 집행관 서열 4위도 그 이름인 걸로 아는데 이름만 겹치는 건 아닐 테지? 대단장은 역시 식견이 넓군. 몬드 출신으로 노드크라이에 살면서 스네즈나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걸 보니 피차 일반이지. 당신도 나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현임 우인단 집행관.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오인단 집행관이라니. 아무리 비상사태라도 쉽게 믿어선 안 돼. 하지만 궁금하군. 달의 신 아가씨는 이미 우인단을 떠났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우러 온 거지? 당신도 몬드 소속이 아닌 이 땅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나. 때로는 확고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 성공에 따르는 보상보다 제어불능의 위험을 피하는 게 우선인 경우도 있지. 물론 아무 이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건 나와 콜롬비나 사이의 문제야. 당신을 의심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오인단에 의한 것이라서요. 노드크라이엔 노드크라이만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오인단은 줄곧 저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둘 사이에 불쾌한 마찰이 있었다는 건 이해한다. 몇 개는 나도 막아보려 했지만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니 우호적인 해결은 어렵더군. 다만 이번 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뿐 우인단과는 상관없어. 성의를 보여야 하니 솔직히 말하지. 난 콜롬비나가 무지개 달의 정수를 찾아 힘을 회복하도록 도울 방법이 있다. 더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이 여자 성의를 보이겠다더니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 많은 걸 밝히고 싶진 않은가 봐. 이미 다음 화제로 넘겨버려서 다시 물어보기도 애매해. 일단은 믿는 수밖에 없나? 집행관 서열 4위라니 함부로 건드릴 만한 포스가 아니라고. 아를레키노 씨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야 넘어가도록 하지. 야호다, 너희가 알아낸 극비 정보를 공유해줘. 다들 잘 들어? 우선 달 사냥꾼의 정체는 켄리아의 첩보원이었어. 주로 붉은 달의 잔당을 처단하는 일을 했지. 붉은 달의 잔당? 기억 속에서 붉은 달이나 검은 태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켄리아 시대의 역사 같았어. 내가 알기로 붉은 달과 검은 태양은 켄리아가 경험한 두 왕조의 이름이야. 먼 옛날 켄리아 사람은 붉은 달을 섬기며 달의 그림자에서 신비로운 힘을 얻었다고 해. 그러나 한 차례의 정변으로 검은 태양이 붉은 달의 자리를 차지하며 켄리아의 상징이 됐지. 그렇게 국가는 새로운 왕조를 맞이했어. 붉은 달이 멸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검은 태양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검은 왕은 달이 남긴 비밀을 탐냈어요. 그래서 달 사냥꾼에게 은밀히 붉은 달의 잔당을 붙잡으라고 지시했죠. 그때 달 사냥꾼은 아직 미치지 않았고 언행도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솔린디스라는 약혼녀가 있었더군요. 왜 그러시죠?
베드르 폴니르 라인도티르 솔린디스 솔린디스. 다른 단서는 예를 들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라든가 어디 보자. 약혼녀는 신비원의 연구원이었는데 뭔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달 사냥꾼의 조각에 왠지 솔린디스의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아주 단편적인 기억이긴 했지만요. 단서가 꽤 많군. 적어도 솔린디스가 살아있었을 때의 달 사냥꾼은 제정신인데다가 멀쩡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녀석이 품은 집념이 바로 솔린디스겠군. 켄리아 사람이라 순혈일까 혼혈일까? 그건 왜 물어? 아! 순혈 캔리아인이라면! 맞아! 카피타노처럼 말이야! 솔린디스를 찾으면 달 사냥꾼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기적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네페르가 아는 상인 이름이 돌이었지. 그분한테 조사를 의뢰해봐야겠어. 좋아. 지금부터 다시 팀을 나눠서 움직인다. 여행자, 페이몬, 콜롬비나 양과 아를레키노 씨는 무지개달의 정수를 찾으러 가도록. 다른 사람들은 쿠타르님을 잡으려는 광란의 사냥이 더 흉포해진 걸 봤어요. 이대로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위험하니 저는 신도들을 모아 이들을 소탕하겠습니다. 일단 비밀의 집으로 돌아가서 보스랑 합류할게. 각자 정확히 할 일이 있군. 마음에 들어. 광란의 사냥이 활발해진 만큼 등지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이 소식을 플린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해. 일단 내가 여기 남겠다. 플린스와 아이노, 이네파가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다음 계획을 상의하도록 하지. 시간이 촉박하니 우린 먼저 가보도록 하지. 여기가 좋겠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으로 삼기에 적합하겠어. 아를레키노, 따라오래서 오긴 했는데 무슨 방법을 쓰려는 거야? 우린 아직 하나도 모르겠어. 콜롬비나조차 무지개달 정수의 행방을 모르는데 넌 어떻게 알아? 간단해. 내가 바로 붉은 달 왕실의 혈통이자 두 세계의 불의 생존자니까. 뭐? 정말이야? 아까 다 같이 얘기하던 켄리아의 그 붉은 달 왕조라고? 너희가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나도 처음 알았을 땐 믿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본 후에는 빠르게 받아들였지. 납득할 만한 징조가 있었거든. 나는 어릴 때 내가 특수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피처럼 내 몸속을 흐르며 내 신경을 달구었지.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핏빛 화염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불꽃 속의 어떤 존재가 내 몸을 침식해오기도 했어. 맞아. 이 팔도 그 덕분이지. 처음엔 일종의 저주로 여겼었는데 집행관이 된 후 피에로에게 나의 출신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 예를 들어 붉은 달이라는 건 무지개 달이 깨진 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연과 결합한 산물이다. 내가 사용하는 핏빛 화염은 붉은 달의 힘. 이 안에는 무지개 달의 생전의 권능과 심연의 영향이 모두 담겨 있지. 심연은 다들 잘 알겠지. 내가 그 힘을 이용하면 심연도 나의 영혼을 노려온다. 손끝부터 팔뚝까지 이어진 이 기이한 검은색이 바로 심연 침식의 흔적이지. 전에 네가 그랬었지. 언젠가 침식이 심장까지 퍼지면 넌 달인 존재가 되어버릴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난 가급적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 이건 이 힘과 나 사이에 오랜 줄다리기라 할 수 있다. 아를레키노. 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지. 붉은 달과 무지개 달에 대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정리 좀 해볼게. 켄리아 사람이 섬기던 붉은 달의 원형이 실은 세 달 중 하나인 무지개 달이라는 거지? 즉, 그때의 켄리아 사람은 지금의 서리달 아이랑 비슷했다.
있는 거네? 많은 역사가 먼지 속으로 사라졌으니 자세한 건 우리도 알 길이 없어. 다만 내 추측으로는 케니아 사람은 달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않았지. 무지개 달의 유해는 그들과 시면을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었어. 훗날 누군가 시면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알아냈는지 아니면 이념의 차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무리가 정변을 일으켜 붉은 달 왕실의 혈통을 몰아냈다. 하지만 검은 태양이 제 아무리 높이 떠도 붉은 달빛은 사라지지 않아. 내 존재가 바로 그 증거지. 너희 처음 봤을 때 너에게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어. 너를 통해 신비롭고 붉은 그 달이 희미하게 보였지. 네 불꽃에 비치는 달의 그림자와 이상한 검은 기운까지도.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군. 붉은 달은 아직 베일에 쌓인 게 많지만 사람들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날 찾아오는 건 원치 않거든. 자, 시간이 없다. 더 궁금한 게 있어도 일단은 움직일까? 산드로네가 편지로 전한 말에 따르면 넌 무지개 달의 정수를 수용할 수 없어서 나에게 잠시 맡기고 싶어 한다던데. 맞나? 맞아. 그건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기도 해. 무지개 달인 네 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달의 정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너의 힘도 더욱 강력해질 테니까. 좋아. 그럼 시작하지. 시작? 여기가 붉은 달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집행관이 되었을 때 피에로가 페르넬이라는 책을 선물해줬다. 사랑에 빠진 헤레브란트라고도 불리는 책이지. 폰타인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붉은 달 왕조 시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 인물들의 서사를 배제하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더군. 책에 따르면 붉은 달 시대의 보유관은 세계 밖에서 온 아이를 거두고 그들을 위해 특수한 입소 의식을 진행했다. 세상 밖에서 온 아이? 입소 의식? 그래. 붉은 달의 현인은 세상 밖에서 신을 초월한 존재를 찾고자 했어. 그리고 그들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련을 진행했지. 그들은 데려온 아이들에게 벽난로의 환풍 통로를 기어가게 하며 죽었느냐, 보았느냐라고 물었어. 아이가 자신은 죽었으며 붉은 달을 보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의식을 통과하면 어른들은 그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지. 너는 벽난로 속 두세 개의 불을 지나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영원히 붉은 달빛 아래 살게 한 듯 하더군.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붉은 달의 정수가 느껴지지 않았구나. 특수한 공간에 봉인되어서 의식을 통해서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긴 벽난로도 통로도 없잖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나? 내가 가서 벽돌을 찾아올게. 괜찮아. 통로는 형식일 뿐. 중요한 건 두세 개의 불을 통과하는 거니까. 두세 개의 불은 내 몸속에 있는 특수한 불꽃이고 이 불꽃에 탄 사람은 세상에 유령과 같은 잔영을 남겨.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생과 사의 두 세계를 잇는다고 믿고 이런 이름을 붙였지. 아무튼 내 힘으로 그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다. 다만 나는 여기서 통로를 유지해야 하니 같이 갈 수는 없어. 여기서부터는 너희끼리 가야 해. 좋아. 그럼 문을 열도록 하지. 여행자, 나한테 달빛을 좀 더 나눠줘.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힘이 조금 회복됐어.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희를 데리고 작은 공간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과거의 일곱 빛깔 주인이자 오늘날의 위대한 어머니여, 붉은색을 두른 두세 개의 통치자여, 불로 끊고 불로 이으니 스스로 멈춰
당신의 강림을 청하나이다. 굉장해! 충고하지. 문을 통과할 때 어떤 말을 들어도 대답하지 말도록. 알겠어! 안에서 기분 나쁜 먹구름과 익숙한 달빛의 존재가 느껴져. 변해버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야. 가자. 하늘을 봐! 붉은 달이야! 여기인가 봐! 이건 심연의 기운인가? 공간에 거의 가득 차 있어! 어떡하지? 비참한 광경이야. 부서진 시체가 심연에 포박되어 하늘에 걸려있다니. 무지개달, 이게 네 소원이니? 조심해. 너무 섬뜩한 느낌이 들어. 안개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네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근데 콜롬비나, 무지개달은 이미 부서졌다고 하지 않았어? 하늘에 있는 저 달은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역시 온전한 표상뿐이야. 휴, 드디어 됐다. 이게 무지개달의 정수.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지만 심연에 침식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 이 안에 있는 심연의 힘을 정화하면 순수한 무지개달의 정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추워. 너야? 너 왔구나.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드디어 다시 만났어. 운명이 교차해. 나는 해방이야. 미안. 나 그때 거짓말을 했어. 미래를 알면서도 죽음이 다가오자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 달이 부서질 때 내 몸은 조각조각 찢어졌어. 수천 개의 무딘 칼날에 베어지는 고통이었지. 의식은 흐려지고 점점 추워졌어.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 그때 넌 어떤 각오로 우리에게 온 거니? 나도 너처럼 용감했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당혹스러워 보이네. 그래, 널 처음 만난 그땐 나도 믿지 못했으니까. 믿어줘.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잘 가, 하이퍼. 어떻게 된 거지? 방금 그건 무지개달의 신이 남긴 목소리?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 우리랑은 모르는 사이인데도. 날 자기가 아는 서리달의 신으로 생각했나봐. 느껴지는 기운이 비슷하니까 흔들리는 영혼인 그녀는 우리를 구분하지 못한 거지. 나중에 생각하자. 무지개달의 정수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아르레키노에게 돌아가자. 이상하네. 처음 왔을 때랑 조금 다른
떨어진 달인, 죽어버린 여인. 빨리 가자! 무너질 것 같아! 그게 우릴 여기 가두려고 해. 그게 누군데? 시면? 정수를 가져가면 여긴 칠흑의 의지만 남으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붉은 달에 내 정수, 내 심장! 출구가 막혔어! 또 쫓아왔어! 이제 어떡하지? 이곳으로 떨어지고 이곳에서 떠올라라. 뭘 꾸물거리는 거지? 또 돌아왔어. 네가 우리를 도와준 거야, 아를레키노? 잠깐만, 너 손이... 이걸 말하는 건가? 걱정 마. 작은 대가일 뿐이니. 너희를 가두려는 심연의 의지를 거스르고 너희를 데리고 나왔으니 이게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회수할 수 있다면 그건 대가가 아니지. 내 팔은 이미 심연과 융합되었어. 정화하면 함께 사라져버릴 거다. 이럴 수가... 미안해, 아를레키노. 우리를 돕다가 네가... 나도 너희가 내게 빚을 지는 건 환영이다만 이번엔 그저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야. 안 그런가, 콜롬비나? 아를레키노. 이 무지개 달의 정수를 너에게 맡길게. 이제부터 두세 개의 불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거야. 고맙군. 콜롬비나, 손을 내밀어. 내가 주는 달빛을 받도록 해. 힘이 강해졌나? 괜찮아. 서로 다른 힘이 조금 배척하는 것뿐이야. 서리달의 권능만으로 새 달의 힘을 다루는 건 쉽지 않지. 그래도 네 힘이 많이 회복되긴 했군. 적어도 3위 때의 수준 정도로는 돌아왔어.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달 사냥꾼을 흔들 수 없어. 달빛을 한 줄기만 더 줘.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어때?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졌나? 적어도 예전처럼 숨을 필요는 없겠어. 나는 그자가 노드크라이에 존재하길 원치 않아. 광란의 사냥이든 부활한 달 사냥꾼이든 모두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해.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전에 비해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군. 처음 봤을 때 너는 달빛 같지 않았어. 어디선가 나타난 안개처럼 흐릿하고 묘연해서 바람이 불면 사라질 것 같았지. 하지만 이제는 너의 몸에 더 많은 생명의 색이 빛나고 있어. 서리달은
한때 가장 밝았던 달이니 너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지. 고마워, 아를레키노. 너도 몸 조심해. 너도 너만의 계획이 있어서 끊임없이 힘을 쫓고 있잖아. 뭘 하든 심연에 삼켜지진 마. 네가 달사냥꾼 같은 모습이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걱정 고맙군, 콜롬비나. 이제 너에겐 새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새 이름? 쿠타르, 달의 소녀, 콜롬비나. 전부 칭호에 불과하니까. 그건 신분을 상징할 뿐 이름은 아니야. 벽난로의 집도 코드네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자아를 확립할 수 있어. 예전에 너는 온 세상이 집이니 이름 같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달 사냥꾼을 이기고 나면 이 문제를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해. 할 말은 이게 다다. 혹시 모르니 너희를 바래다 주고 나는 산드로네에게 가보도록 하지. 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도 너희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좋더군. 자,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 칭찬은 이쯤 하고 움직일까? 새 달의 심장을 전부 모았다면 힘이 대폭 늘어났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태까진 아니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솔직히 말할게. 상태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야. 티바티가 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난 태어날 순간부터 조금씩 힘을 잃고 있어. 세계에 거부당하는 결과는 달이 모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해결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어. 어쩌면 내가 이곳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몰라.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 너희와 함께 달 사냥꾼을 몰아낼 거야. 아를레키노가 말한 것처럼 보답이 아니라 친밀감과 감사의 표시로서. 쿠타르님. 달 사냥꾼을 물리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힘도 회복해야 하지만 정보도 많이 필요해. 물론입니다. 그자는 까다로운 적이니까요. 몇 가지 실행 가능한 계획을 고안했다만 그중 어떤 걸 고를지는 세 가지 문제의 답에 달렸다. 달 사냥꾼은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그자는 무엇을 겪었는가? 또 무엇을 원하는가? 그중 첫 번째 문제는 연금술사인 알베도가 맡아서 연구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개는 네페르시가 맡아줘야겠어.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능력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군. 희망을 나한테 걸었다, 그거야? 네, 정말 감사해요. 저로서는 이 광경이 좀처럼 믿기지 않네요. 달을 읊는 사자님의 말투는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 야우다처럼 무르다가도 플린스처럼 가식적으로 그니원. 아,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툼은 두 분끼리 하시고 저는 잊어주시죠. 재밌네. 이 방에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네페르가 끝까지 저희를 도울 거란 예감이 드네요. 전 네페르를 믿어요. 어째서? 내가 보수가 적다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달 사냥꾼을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당신 성격이라면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두 숙녀분이 사이가 참 좋군 그래. 바르카 대단장님, 제 뒤를 이어 가식적인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 봅니다. 라우마, 난 당신이랑 달라. 난 타인의 기대를 받는 건 딱 질색이라고. 그런가요? 하지만 전 기대를 품고 싶어요. 당신처럼 믿음직한 사람을 신뢰하는 건 두렵지 않죠. 계획을 정했으면 빨리 움직이자. 데인슬레이프 씨, 잠깐 얘기 좀 해. 여행자, 별다른 일정 없으면 나랑 가자. 요즘 느끼는 건데
네페르시랑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라오마 씨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친구, 정말 웃긴 소리를 하는군요. 혹시 내 말이 틀렸어? 너무 맞는 소리라서 웃긴 겁니다. 참 빨리도 깨달았다 싶어서요. 모르겠어. 아까부터 이해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는 광경토성이야. 예를 들면 저기 저 조각상. 나도 저것들을 유창하게 소개하며 지식을 뽐내고 싶은데 저런 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 머리가 새 모양인 신상이라. 이건 저광의 7기둥 중 하나인 따오기왕 토티야. 악어왕, 사냥왕과 함께 새 간신으로 불렸지. 가서 보자. 아시리였구나. 이건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선 이야기가 끝나고 공간이 해체돼. 우리의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더구나 이건 내 기억이니 겁낼 거 없어. 정말인가요? 그래, 이야기는 끝이야. 너무 많은 걸 알면 제명에 못 죽는 법이지. 당신처럼? 추하군. 나 늦지 않게 온 거 맞지? 응, 다친 데 없어서 다행이야. 데인슬레이프, 방금 너도 나서준 거지? 물론 네페르시에게 의뢰를 맡긴 이상 그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하니까. 난 너희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이게 기사도 정신이라는 건가? 멀쩡히 말하는 걸 보니 안심이군. 수학이 있었겠지. 그래. 게다가 덕분에 그자를 상자 안에 가둘 수 있었어. 정말? 네페르, 뭘 한 거야? 사실 신전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난 달 사냥꾼, 과거 레리레의 조각을 깊이 파고들었으니 그
그가 나를 역추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생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해? 레리르는 한때 검은왕의 첩보원이기도 했으니까 수색과 역추적은 녀석의 전문 분야야. 그렇구나. 교란된 장기 상자는 역으로 내 생각을 읽어 새로운 장기판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거야. 대단한 성적은. 혹시 넌 저광과 관계가 있나? 날 너무 고평가하지 마. 저광의 부하인 따오기 왕과 아주 약간의 연이 있을 뿐이야. 너희도 다 봤겠지만 오래전 이하부족은 쉼티족을 학살했고 난 아카데미아에서 복수의 계기를 발견했어. 운유족과 이하부족은 존재하지도 않는 5천만 모라를 두고 싸웠고 그 결과 이하부족은 전사 대부분을 잃는 대가로 승리를 거머쥐었지. 그러나 최후의 축하연에서 이하부족의 족장은 바로 내 눈앞에서 운우족의 자객에 의해 목이 날아갔어. 그 후 이하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수를 끝낸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어. 내 부족은 이미 폐허만 남아있었지만 신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있더군. 그 신전 앞에서 나는 따오기왕 토트가 빙의한 고양이를 만났어. 그는 나를 신전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나와 거래를 맺었지. 이 상자는 따오기왕이 내게 하사한 거야. 이 안에 든 장기판은 저광의 무덤에 있는 신의 장기판과 같은 것으로 신이 가진 해석의 힘을 상징해. 이 상자로 나는 비밀을 볼 수 있게 됐지만 따오기왕이 이 힘을 준 건 진실을 추구하라는 뜻만은 아니었어. 거기엔 편애도 담겨 있었지. 신도 저마다 호불호가 있어. 이걸 인정하는 신은 드물지만 그들의 마음도 인간처럼 편향되고 자기중심적이야. 강한 힘 역시 마찬가지다. 운명이든 힘이든 무언가의 시선을 받는다는 건 편애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시면을 말하는 거라면 맞아. 모두를 불러줘. 이번에 얻은 정보를 공유할게.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달 사냥꾼에 대해 더 조사해보겠다고 약속했었지? 이번엔 아주 큰 성과를 거뒀어. 달 사냥꾼 레리르. 그는 켄니아인이자 검은왕의 신하였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할 테니 잘 들어. 그렇구나. 그래서 달에 집착하는 거였어. 안타까운 이야기군. 하지만 이 비극이 그의 죄를 정당화하진 못해. 그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광란의 사냥이 되어 무고한 노드카라이를 해친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게다가 그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 이대로 두었다간 티바트 대륙 전체로 번질 테니 베보니우스 기사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콜롬비나 양, 실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자의 기억에 나온 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지만 묘사를 들어보면 아마도 달의 문 같아. 라우마시 쪽에는 단서가 있으십니까? 서리다라에는 달의 고대의 지식 또는 미지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 확인해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달의 신인 콜롬비나 양께서는 달의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아십니까?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다만 나는 서리달의 권능이 있고 힘도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 이젠 그 문이 나에게 열릴 거야. 그건 달의 신의 권능의 일부일 뿐 아닌가요?
달의 신은 달의 문을 열 자격이 있어. 그건 달의 길이니까. 하지만 네페리의 말대로 공간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힘이 필요해. 지금은 달 사냥꾼과의 싸움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니까 달의 문 속의 비밀을 풀러가긴 어려워. 네, 확실히 지금은 그렇죠. 다만 문 너머의 세계에 대해 대담한 가설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레리르와 솔린디스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달사냥꾼이 무수한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 증거죠. 레리르의 심연의 힘은 평범한 적이 조각낼 수 없을 만큼 강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각에 이끌려온 마물무리인 광란의 사냥도 그 수가 너무 많더군요. 플린스 씨께서는 달 사냥꾼이 모종의 힘에 의해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리되어 여러 광란의 사냥 현상을 일으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광란의 사냥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녀석은 왜 또 그걸 하나로 합치려 했는지 설명이 되는군. 원래는 완전한 하나였던 거야. 달 사냥꾼이 강력한 심연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산산조각 나던 순간 사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심연의 힘은 저주와도 같으니. 그래. 시면의 힘은 하나의 저주라고 볼 수 있지. 네, 생명은 저주에 의해 연장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재를 이어갔다. 이는 심연 생명체에 대한 제 인식과도 일치해요. 이 점에 관해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따가 검증해봐야겠어요. 실험 결과를 떠나 네페르 씨의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달 사냥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 이 정보가 모두의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랄게. 대인,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레리르가 어쩌다 오늘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자의 친구셨다고 했죠. 제 말이 큰 위로는 못 되겠지만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우마의 말이 맞아. 달과 별처럼 하늘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도 비밀과 거짓이 숨어 있는데 삶은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위로를 듣는 건 오랜만이군. 고맙다. 여러분,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네페르에겐 휴식이 필요해요. 오늘 가장 고생한 사람이니까요. 역시 우리 라우마 씨는 세심하다니까. 천만에요. 좋아. 그럼 각자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지. 무슨 생각 중이야? 넌 콜롬비나였지. 다들 그렇게 널 부르던데. 흥미로운 일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베인슬레이프라고 불렸지? 이름을 꽤 어렵게 얻었나 보군. 난 이름에 대한 정의가 너희와 달라. 그래서 이걸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받아들였을 뿐이야. 예전에 나는 주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호칭의 유래나 거기에 담긴 마음 같은 건 신경 써본 적이 없어. 내 부족한 점이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느끼긴 했어. 넌 오랜 세월을 겪으며 많은 것들을 봐온 자니까. 베인슬레이프, 너는 종종 켄리알이 떠올리곤 해? 대답하기 어렵군. 난 수많은 꿈을 꿨어. 그 안에서 적과 싸우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했지. 하지만 너무 오래된 과거라 그 시절의 기쁜 일은 잘 기억나지 않더군. 증오라는 감정은 애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걸까? 그런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아. 난 그저 아름답고 허황된 것들을 붙잡지 못했을 뿐이야. 레리르의 일은 고마웠다. 너희 덕분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됐어. 천만에. 그 사람은 네 친구잖아. 친구라. 그는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지. 이런 우리를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넌 우리랑 함께 싸울 거야? 난 봐, 망설이고 있잖아. 그의 행동을 더 이상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야.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 누가 너라도 똑같이 곤란했을 거야. 이해해. 나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아.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 그러고 보니 우인단을 떠난 널 아직도 도와주는 집행관이 있다고 했지. 응. 예전엔 그걸 집행관간의 당연한 도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난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애들은 계속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내 생각이 틀렸던 거야. 그들은 널 친구로 여기는군. 그래서 조금 죄책감이 들어. 이런 소중함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테니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 그나저나 눈치챘지? 여행자와 페이몬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거. 인사하러 갈까? 그래. 안녕.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군. 레리르, 아니, 달 사냥꾼의 일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조금만 시간을 줘. 정말? 다들 고마워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던 문제니까. 그렇다 해도 고마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거 받아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지 잘 생각해봐. 아,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오래 기다렸어? 두 분보다 조금 일찍 온 정도입니다. 생각할 게 있어서요. 앞으로의 전투가 걱정돼서 그래? 아니요, 반대입니다. 과거의 전투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등지기가 저를 깨우기 전까지 저는 오랫동안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저와 무관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광란의 사냥과 싸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절대적인 평화 속에선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불꽃의 요동이 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제 마음속 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긴 잠에 들려했던 요정에게는 꽤나 나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저도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런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와 계셨군요. 라우마 씨, 잘 쉬었어? 긴장해서 푹 쉬진 못했지만 잠은 충분히 잤으니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야말로요. 네테르, 우리 여기 있어. 아이노양의 전원이 있었습니다. 이네파양은 주요 전장 밖에 있는 모든 보호구역을 순찰 및 지원할 예정이고, 아이노양은 자신의 최신 역작으로 멀리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아. 모두 수고했어. 상자의 상태가 불안정해 보여. 이젠 슬슬 한계야.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해. 차라리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치죠. 나도 동의해. 페이몬, 어서 숨어. 알겠어. 여행자, 꼭 조심해야 해. 그럴게. 전투가 시작되면 다들 정해진 위치로 가주세요. 여러분,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웁시다. 다들 준비됐지? 시작하죠. 또 벌레들의 하찮은 수작인가? 시시한 악사를 계속할 때군. 승자가 누구일지는 모를 일이지. 너희는 내가 달을 떨어뜨리기 전에 즐기는 찰나의 여흥일 뿐이다.
달 사냥꾼을 이기기 위해선 결국 녀석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콜롬비나는 반드시 사라지고 너희 둘은 끝까지 버텨야 해. 어떻게든 놈이 전력으로 너희를 공격하게 유도하도록. 눈에서 피가! 그런 꼴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손짓만 해도 사라질 하찮은 먼지 같구나. 그 먼지가 당신의 기억이 들어간 건 잊었나 보지? 어떻게든 버텨야 해. 더 발버둥 칠 게 남았나? 무척 기대된다만 안타깝게도 이미 궁지에 몰린 쥐신세군. 내 눈엔 당신의 공포가 똑똑히 보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녀석을 자극해서 전력을 끌어내야 해.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 연인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는 공포. 당신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레리르. 그래, 그럼 너희에게도 공포를 선사해주지. 왜? 이 이름이 무섭나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가 어지간히 두렵나 보지? 이제 그만 끝내주마. 이건 이 힘 본 적이 있어. 달 사냥꾼은 강해요. 연성진으로 그의 힘을 전환한 뒤 그걸 전부 콜롬비나 씨에게 집중시켜야 잠시나마 그와 대등한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내가 도울게. 심연의 힘을 방출해 대상 구역의 심연의 힘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면 압력차로 원수력을 대량 추출할 수 있어. 이어서 불 원소의 힘으로 모두의 정신과 연결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넌 모두의 시야와 특성을 갖게 될 거야. 잘 보여? 충분히. 여기에 라인도티르와 관련된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그러게. 내 힘으로 날 상대한다고? 너도 달의 힘을 훔쳤잖아. 똑같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힘이 드는지 모르나? 그걸 유지하는 건 내가 아냐. 잘 가라, 레리르. 우리가 이겼어. 네페르, 눈 괜찮아요? 괜찮아.
안 보이는 것만 빼면. 아직 늦지 않았어. 제가 치료할게요. 네페르, 늘 냉정한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거죠? 상황이 워낙 급했거든. 뭐라도 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그래도 그래요. 당신의 판단은 현명했어요. 단 한 쌍의 눈을 희생해서 많은 일을 이뤄내셨죠. 장사꾼 입장에서 이 정도면 남는 장사인가요? 아니라고는 못하지. 하지만 그 결과가 당신의 눈이 머는 거라면 전 기쁘지 않아요. 없었어야 할 희생을 감내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신앙도 힘도 하물며 눈이라면 더더욱이요. 당신이 더 완벽하게 무사히 승리하길 바랐는데. 고마워. 됐어요. 며칠 동안은 눈 뜨지 말고 회복에 전념해주세요. 며칠 뒤에 경과를 지켜보죠. 자세한 주의사항은 야호다 씨에게 전해드릴게요. 안심하고 푹 쉬세요. 여러분, 저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노드크라이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거쳤어요. 노드크라이의 모두가 여러분께 감사할 거예요. 달이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고생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신가요? 아까 두림이 모두의 힘을 연결해줬을 때 잠시 동안 모두의 감각도 공유받았어. 근데 네페르가 눈을 다쳤잖아. 그래서 나도 눈이 조금 아파. 네? 잠시만요. 지금 바로... 감각만 공유받은 거라 실제 상처는 없어. 그냥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상처는 없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쿠타르님이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원래 본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잖아요. 예전과는 달라졌으니까. 나도 동료들에게 내 진짜 감정을 전하도록 노력할 거야. 동료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고작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고민해봤는데 너랑 나랑 아를레키노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려고 왔어. 참나, 너무 감동적이라 목구멍으로 차도 안 넘어가네. 말 다 했으면 이제 나가. 나랑 친구하기 싫어? 아니면 예전처럼 동료로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봐 콜롬비나, 내 인내심의 인기값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예의 모드를 꺼버릴 줄 알아? 예의 바른 상태면 부탁을 해야지. 플로니아, 여기 콜롬비나님을 배웅해드려. 다음에도 나를 티타임에 초대해 줄 거야? 뭐? 응, 그럴 거라고 믿어. 그럼 또 봐, 산드로네. 이번엔 광란의 사냥 말고 내가 직접 쫓아내줄까? 여러 가지 일이 일단락됐으니까 상황을 살펴보러 온 것뿐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설마 달 사냥꾼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로봇은 다 고친 것 같네. 됐어. 너희 앞에 찾아온 손님 덕분에 이미 차 마실 기분은 아니야. 마시고 싶으면 너희 잔이라도 꺼내서 마셔. 어차피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컵받침이 안 보이네? 이 노트라도 대신 쓰든지. 우와,
엄청 두꺼워. 안에 계산식 같은 게 잔뜩 적혀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낙서장 같은 거니까. 난 심심할 때 여기에 이런저런 걸 끄적여. 그러면서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지. 가끔은 엉망진창인 지금의 현실을 기록하기도 해. 신문에 난 낱말 퍼즐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랑 비슷하달까? 미래를 연산하는 건 꿈을 꾸는 것처럼 막연하고 현재를 기록하면 속이 뒤집혀. 역시 과거가 좋아.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해도 내 과거에서 즐겁다고 할 만한 기억이라곤 오토마톤공에 가는 것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면 누구겠어? 폰타인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다 그 사람 손에서 탄생한 거야. 너 알렌 기오틴이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라...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맞아. 이 세상에 그와 친분이 있는 정상인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을 거야. 그는 살아있을 때 가끔 나랑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임종 전에 나한테 자신의 모든 문서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부탁대로 그것들을 파기했지만 그 전에 전부 한 번씩 읽어봤어. 무려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의 지혜가 담긴 문서인데 그냥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 그럼 노트에 적힌 계산식들은 설마... 그건 낱말 퍼즐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 유치한 계산식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 연산식일 뿐이야. 알렌의 진짜 계산식에 비하면 전부 얄팍한 수수께끼에 불과하지.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계산이 누군가를 해치진 않으니까. 내 세포가 조금 죽기는 할지언정 말이야. 기왕 알렌 얘기가 나왔으니 그 사람의 친구들의 운명을 얘기해줄게. 알렌 기오틴에겐 르네와 야코브라는 벗이 있었어. 세 사람은 수선화 십자원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 그 셋은 어릴 적부터 좋은 라이벌이었어. 그 안에 깊은 우정도 싹 텄겠지. 그 우정 밑바닥에는 과거에 대한 짙은 향수가 깔려 있었고, 그러나 어린 시절은 끝나기 마련. 예언은 실현되고 종말은 도래하며 미래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 세상을 구원한다. 미치광이나 꿀 법한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지. 만약 르네와 알랭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 꿈은 노년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았을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 그 꿈은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나 그들의 영혼까지 집어삼켰지. 이 광기 어린 꿈에 처음으로 마음을 삼켜진 건 르네였어.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친구의 생명을 다시 만들었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알렌은 홀로 떠나갔어. 알렌은 르네가 진심으로 친구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고 싶어 했지만 내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서려 있었지. 악몽에 쌓인 씨앗은 그때 이미 르네의 마음속에서 싹 터 있었는지도 몰라.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르네는 이미 구원이라는 꿈에 잠식돼 있었어. 그가 일으키려 한 운명의 파도는 종말이 오기도 전에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지. 그때 그 파도는 결국 물러갔지만 듣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었다고 해. 르네는 그 구원의 꿈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했고 말이야. 물론 돌아온 파도는 결국 다시 정막으로 돌아갔고 르네 역시 꿈에서 깨어났어. 비록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지만 너는 르네를 어떻게 생각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비범한 천재라며 존경하려나? 아니면 자신의 환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운명까지 망쳐놓은 미치광이라며 혐오하려나? 어느 쪽이든 결국 똑같지만. 물은 대답이네. 하지만 네 마음속엔 뚜렷한 답이 있다는 거 알아? 난 이상만 쫓는 광인도 망상에 사로잡힌 우인도 싫어. 르네처럼 현명한 사람조차 마음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 자, 르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 얘기를 해보자.
르네가 일으킨 첫 번째 파도를 막은 후 알렌 기오티는 친구와 가족을 잃었어. 혹시 몰라 두둔해주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사고였지. 무언가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킨 건 아니야. 그 후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 동력은 친구를 심연으로 끌어들인 그 꿈이었지. 친구의 일이 어지간히 충격이었는지 폰타인을 구하기 위해 폰타인 과학원을 설립한 뒤에도 알렌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모든 것을 일체 혐오했어. 아마 인간의 지혜의 범주에 있는 수식과 장치만이 그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알렌의 지혜는 너무나도 방대한 나머지 그의 삶에 잠깐의 여유조차 주지 않았어. 그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가 돼서야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지. 수선화 십자원에서 한 명은 인간으로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 그는 계산을 멈추고 어른이 된 뒤로는 거의 펼쳐보지 않았던 동화책을 집어들었어. 그 이야기들은 수선화 십자원의 원장이 아이들을 재우는 데 쓰던 특효약이었대. 그때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슬픔 없이 잠드는 것뿐이었을 거야.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테지. 마지막 순간 그는 수선화 십자고아원의 폐허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어. 그리고 그가 세운 폰타인 가학원은 계속해서 묵묵히 일을 이어갔지. 수년 후 가학원의 연구자들도 저마다의 꿈을 위해 갈라져 나갔지만 그 멍청이들이 무슨 짓을 벌였든 그건 더는 알렌과는 관련이 없어. 이게 바로 수선화 십자원에서 같은 꿈을 꾸었지만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환상을 쫓다 깊은 물속에 고요히 가라앉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가며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왜 그들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는 걸까? 아무리 커다란 나무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야. 어쩌면 그들의 시작은 단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소중한 친구와 가족,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의미, 아직 이루지 못한 위협, 이 모든 것에 파멸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지. 아니면 단지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서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기 싫어서였을지도. 자기 구원을 위해 운명의 파도에 발을 들인 거야.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소망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알렌이랑 비슷한 말투네. 그 사람이 한창 일하던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 그때 알렌 기오틴도 너랑 똑같이 대답했지. 그렇게 짧은 대답만을 남긴 후 평소처럼 다시 일에 몰두했어. 자, 티타임은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를레키노에겐 신세를 졌어. 다음에 벽난로의 집에 갈 때 선물을 많이 챙겨갈까 해. 난 다시 플로니아를 손보러 가야겠어. 너희가 뭐라든 상관없는데 나를 방해하지만 마. 플로니아, 휴면 종료하고 자가점검 시작해. 조용하네요. 제가 먼저 입을 뗄까요? 응. 혹시 누가 초상화 그려준 적 있으세요? 없으면 나중에 제가 그려드릴게요. 좋아. 넌 그림을 잘 그리나 보네. 조금 할 줄 아는 정도예요. 아니야, 알베도는 진짜 잘 그려. 책상, 의자, 사람, 용, 전부 다. 과찬이야. 기회가 된다면 나도 부탁하고 싶어. 네, 기억해둘게요. 둘이는 어떻게 그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네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어. 그래, 그럼 그때 가서 느낌대로 그려야겠다. 어떻게 그릴지도 고를 수 있어? 네, 참고할 그림이 있으면 가능해요. 최대한 원하시는 스타일로 맞춰볼게요. 고마워. 나중에 참고할 만한 걸 가져올게.